대기업, 공기업, 연봉 1억 몇 년 차에 찍는지 현직자 1,400명이 알려드립니다. 연봉이 괜찮은 기업의 기준은 10년 차 과장급에 1억을 찍냐 못 찍냐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흐행형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연봉 공개 2탄입니다. 2탄. 대기업, 공기업, 연봉 1억 몇 년 차에 찍는지 현직자 1,400명이 알려드릴게요. 연봉이 괜찮은 기업 기준은 10년 차, 입사 10년 차 과장급에 1억을 찍냐 못 찍냐입니다. 연봉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하고 갈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동안 받는 급여 총액을 연봉이라 하고요.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을 합친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히는 세전 총액, 이게 연봉입니다. 즉 연봉은 원천징수 기준 1년치 세전 총액입니다. 제발 계약 연봉이나 세후 연봉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월급으로도 말하지 마세요. 어떤 회사는 월급이 연봉이 12분의 1이고 또 어떤 회사는 15분의 1이고 다 다릅니다. 기준이 맞아야 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 안 나오는 회사도 있고 나오는 회사는 거의 매년 나오고요. 안 나오는 회사는 거의 매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세전 연봉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양가 없는, 의미 없는 이런 자료들은 서로 간의 시간,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세전 총액, 이걸 연봉 기준으로 잡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직급책인데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올라가고요. 우리는 이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5년, 차장 5년, 부장 이쪽에 관심을 두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각 회사별 연봉 정보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또는 이직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쫙 줄 세우고 아주 까다롭게 채용을 하죠. 그러면 우리도 회사를 줄 세우고 우리 능력에 맞게 선별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거나 수틀리면은 이제 다니다가도 바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눈이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항상 흑우처럼 당하고 살지 마세요. 흑우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가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나도 안 좋게 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절대로 당하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각 회사별 연봉 정보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인데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계층, 어떤 레벨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지만 더 나은 방향이 어딘지 알고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다른 곳으로 눈을 강제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노력 안 하면요. 자기 주변만 계속 보게 됩니다. 뭐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직장, 산업, 동네 뭐 이런 게 계속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봐요.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뭐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뭐 대학교 같은 대학교에서 애들끼리 어울리죠. 동아리끼리, 학회끼리, 뭐 또 학과끼리, 공대는 공대끼리, 그리고 건설사를 갔다. 뭐 그러면은 직장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얘기만 하고 또 주변에 뭐 다른 회사들 만나봐야 어차피 건설사 아니면은 뭐 협력사, 뭐 발주처 뭐 이 정도 안에서 같은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자기 세계밖에 못 보는 진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제적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고 있으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요. 2021년 10월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글이 또 있었는데요. 대기업 연봉 1억 몇 년 차에 찍어? 라는 제목이었고요.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누가? 공무원인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말년에 공무원은 연봉 1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나머지 대기업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공무원 연봉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정밀 시간이 되면 뭐 정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대기업 연봉 1억 몇 년 차에 찍는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이 1376개가 달렸습니다. 현직자 댓글 1376개. 1376개의 현직자 댓글 정보를 근거로 해서 대기업, 공기업을 회사별, 기업별로 연봉 1억을 몇 년 차에 찍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쓸모없는 댓글 다 버리고요. 필요한 댓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그 연봉 정리 비교
1탄 영상에 있는 일부 자료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뭐 특정 기업은 이제 좀 이 자료가 데이터가 좀 적어가지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초대졸, 대졸이냐, 아니면 산업본부가 사업본부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오버타임, OTB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별, 기업별 연봉 1억을 입사 후 몇 년 차에 찍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추가 정보나 설명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기업 공기업 연봉 1억 몇 년 차에 찍는지 분석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입사 3년 차부터 입사 7년 차, 8년 차까지 이제 1억을 이렇게 찍고요. 이전 영상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은 이렇게 왼쪽에 회색깔 점을 찍어 놨습니다. 여기도 삼성전자 입사 8년 차 1억, 9년 차 1억 찍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연봉이 산출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1억 원 찍는 시기는요. 입사 3년 차부터 9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원 때 찍고 대리 말 때 그 사이 안에 찍는다. 물론 이제 이게 사업본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 DS 부문이 많이 바뀌었죠. 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입사 10년 차에 9,700, 11년 차에 1억, 그리고 14년 차에 1억 2천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삼성전기 1억 원 찍는 시기는 입사 10년 차에서 13년 차 요 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입사 8년 차부터 12년 차 요 사이에 이제 1억을 찍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입사 1년 차에 9천, 2, 3년 차에 1억, 3년 차 1억, 4년 차 1억. 그래서 입사 1년 차는 9천이니까 빼고 입사 2년 차부터 4년 차에 1억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입니다. 둘이 연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10년 차에 1억, 13년 차에 1억, 모비스도 10년 차에 1억,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사 계열사 쪽에서 이제 과장, 책임급 초임 계약 연봉을 누가 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몇 개만 보면 현대 모비스 과장 1년 차가 계약 연봉이 7,658만 원, 2021년 기준이고요. 현대 자동차도 책임 1년 차가 7,580만 원 비슷합니다. 기아 자동차도 7,560만 원 비슷하고요. 현대제철은 조금 낮는데 6,500만 원이네요. 나머지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1억 원 찍는 시기는 입사 10년에서 13년 차 사이입니다. 다음은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입니다. 정유사라고 하면은 뭐 현대올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이 있고요. 그 외에 합작사들 몇 개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사들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 NCC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입사 8, 9년 차에 1억, 그리고 또 오일뱅크 10년 차에 1억, SK에너지 입사 10년 차 1억, SK이노베이션 입사 2년 차 1억. 여기는 좀 빨리 받았네요. 그리고 입사 SK이노베이션 입사 9년 차, 10년 차 1억, 13년 차 1억. GS 칼텍스 여기 여수에 있죠. 입사 10년 차에서 15년 차 사이에 1억 찍는다. 롯데케미칼 여기는 충남 대산에 있고 여수에 있고요. 그리고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5년 차에 1억. OT를 많이 하면 5년 차에 1억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12년 차에 1억, 15년 차에 1억. 여천 NCC 여수에 있고요. 입사 12년 차에 1억 이렇게 찍네요. 그래서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1억 원 찍는 시기는 입사 5년 차에서 13년 차 사이입니다. 약간 레인지가 큰데 이게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를 또 묶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요. 보통 정유사가 석유화학사보다는 연봉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업계는 이제 오버타임, OTB에 따라서 연봉이 좀 많이 차이 납니다. 뭐 야근비, 특근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버타임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요. 뭐 오버타임은 그러면 언제 많이 받을 수 있냐? 뭐 일이 빡세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TA 턴어라운드라고 해서 TA 기간일 때 이럴 때는 좀 빡세게 일하기 때문에 OTB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연봉이 진짜 팍팍 뜁니다. 다음은 증권사고요. 하나투자증권 입사 3년 차에 1억 5천 상당히 많죠. 하나금융투자 입사 3년 차 1억, 하나금융투자 과장 이사님 1억, 한국투자증권 입사 5년 차 1억 2천, KB증권 입사 5년 차 1억, 한국거래소 입사 3년 차 1억,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증권 입사 2년 차 1억, 5년 차 1억, 미래에셋 입사 2년 차 1억, KTB 투자증권 입사 3, 4년 차 1억, 상당히 높죠. 그 증권사는 이제 연봉 1억을 찍는 시기가 입사 2년 차에서 9년 차 사이, 보통 이 정도가 되고요. 증권사는 이제 과장급 된다, 한 90년 차 된다. 그러면 무조건 1억을 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높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지원부서 뭐 IT 쪽이다, 증권사에서 IT 쪽이다, 뭐 그렇게 해도 1억이 넘더라고요. 과장급이면 증권사 자체의 이 산업 연봉 자체가 높습니다. 다음은 회계사인데요. 3일, 삼정 이렇게 해서 누가 또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입사 4년 차 1억, 5년 차 1억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회계사 보통 한 입사 4년, 4, 5년 차 되면은 1억을 찍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입사 8년에서 10년 사이 1억을 찍는다. 그리고 국민은행 입사 7년 차 과장 1억 찍었고요. 7, 8년 차 또 1억. 기업은행 입사 10년에서 11년 차 과장급이죠. 이때 1억이다. 그리고 5대 시중은행,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국민 이게 5대 시중은행인데요. 이 정도는 뭐 입사 8년 차 내외에서 1억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신한은행 입사 9년 차 1억, 10년 차 1억, 10년 차 또 1억, 그리고 기업은행 입사 11년 차 1억, 우리은행은 입사 14년 차에 1억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NH지역농협 입사 5년 차 8천, 입사 10년 차 과장급 1억 1천이고요. 그리고 NH지역농협 말고 NH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 입사 6, 7, 8, 9, 10 1억이네요. 그리고 부산은행 입사 5년 차 9천이고요. 8년 차에 1억이네요. 새마을금고는 입사 10년 차 1억. 여기도 연봉이 높아요. 다만 이제 여기도 상대적으로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낮으니까 이제 뭐 이제 너무 낮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죠. 금융권 입사하고 10년 차 정도면 보통 1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댓글이 있네요.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입사 7, 8년 차에 1억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여기 저축은행이긴 한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저축은행 입사 6년 차에 9천이고 10년 차 1억 2천이네요. 여기도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은행사 1억 원 찍는 시기가 입사 6년 차에서 11년 차 사이에, 그러니까 대리에서 과장, 대리나 과장 때 1억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7년에서 10년, 뭐 신한은행은 9년에서 10년, 기업은행도 10년에서 11년, 뭐 부산은행은 6년에서 8년, 뭐 대충 뭐 다 요 안에 들어옵니다. 6년에서 11년 사이에 1억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드사인데요. 카드사도 연봉이 높아요. 카드사도. 삼성카드 입사 8년 차에 1억 200, 그리고 12년 차에 1억. 신한카드 대리가 9천만 원, 과장이 1억 1천.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도 높죠. 그래서 카드사 이제 연봉 1억 찍는 시기가 입사 8년 차 대리 말에서 12년 차 과장 정도 사이에 1억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사, 보험도 연봉이 높아요. 이쪽도. 예, 은행, 증권, 보험 이쪽 다 연봉 자체, 이 산업계 테이블 자체가 높습니다. 코리안 이거는 재보험이긴 한데 광화문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안이 입사 3년 차에 1억이고요. 그다음에 SGI 서울보증 입사 6년 차 1억, 서울교보생명 입사 4년 차 1억, 하나생명 입사 9년 차 1억, 한화생명 입사 10년 차 1억, 삼성화재 입사 9년 차 1억 2천입니다. DB손해보험 입사 8년 차 1억. 뭐 여기가 사람을 잘 안 자르고 임금 피크까지 정년까지 붙어 있는다. 그리고 본사 직무 기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보험사 1억 찍는 시기가 입사 3년 차부터 10년 차 사이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빠르죠. 연봉이 높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우리나라 통신사는 3대 통신사죠. SK 텔레콤, KT, LG U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SK텔레콤하고 나머지 둘을 묶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탑티어인데 나머지 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입사
1년 차부터 1억이야. 2021년 신입이 이제 원천 징수 1억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입사 1년 차 1억, 2년 차 1억, 2년 차 1억, 3, 4년 차 1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연봉 1억 찍는 시기는 입사 1년 차부터 4년 차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다음은 KT U 플러스인데요. KT는 부장급이 1억이다. 입사 20년 차가 1억이다. 20년 정도 되면 부장이거든요. 1억 2천이다. 입사 20년 차가 1억 2천이다. 거의 부장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LG U 플러스는 입사 13년 차 1억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LG U 플러스는 입사 13년 차에 1억, KT는 입사 20년 차 부장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똑같아요. 이게 사업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레인지가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구는 야,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또 누구는 된다 이러고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6년 차, 7년 차, 8년 차에 1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 10년 차에 1억이다. 12년 차에도 1억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LG전자 이제 1억 원 찍는 시기는 대략 그냥 8년 차에서 12년 차 사이에 찍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과장 3년 차에 9,600만 원, 거의 1억이네요. 그리고 입사 10년 차에 1억이다. 거의 과장급 정도 되면은 1억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10년에서 13년 차 사이다라고 보고요. 다음은 건설사인데요. 건설사는 이제 이 영양가 없는 정보 많아서 제가 다 날리고 제가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EPC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연봉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 아니까요. 주요 기업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ENC,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 요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SK건설도 있었는데 뭐 SK 에코플랜트니 뭐니 하면서 바꾸고 그런 플랜트를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 껴줍니다. 예. 그리고 본사 근무 기준이고요. 그 전에 이제 이 건설사는 이제 본사 근무와 국내 현장 근무와 해외 근무가 있는데요. 본사 근무가 기준이 맞고요. 그다음에 국내 현장을 가면 본사 대비 1.2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현장 가면 한 1.4에서 2.5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급수지 더 빡센 데에 따라서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본사 근무 기준으로 보면요. 부장이 되어야지만 1억이 넘습니다. 차장대도 9천대예요, 보통. 뭐 8, 9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뻔합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부장이 돼야지만 이제 9천에서 1억 2천 사이로 받는다. 그리고 부장은 입사 20년 차 보통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현장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 차장, 과장 말이나 차장 정도 되면 이제 1억을 찍습니다. 차장은 입사 한 14년 차, 15년 차 요즘부터 이제 차장이 보통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어차피 뭐 밥값을 월급에 식대비를 포함하냐 안 하냐, 뭐 성과급이 그때그때 얼만큼 조금씩 차이가 나냐, 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요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사 연봉 1억 찍는 시기는 본사 기준으로는 입사 20년 차 부장급이 돼야 되고요. 국내 현장 기준으로는 입사 14에서 15년 차 차장급이 되면 됩니다. 다음은 제약사인데요. 한국 얀센. 제약사도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국 얀센은 입사 12에서 15년 차 1억을 찍고요. 유한양행은 입사 10년 차 1억. 또 유한양행 입사 10년 차 1억에서 1억 3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1억 찍는 시기 제약사는 10년에서 15년 차 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장비사입니다. ASML 입사 7년 차에 1억이고요. 한국 램리서치 입사 7년 차에 1억, 세메스 입사 9년 차에 9,300, 10년 차에 1억.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연봉 테이블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쪽 이쪽도 연봉이 같이 높은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사 1억은 입사 7년 차에서 10년 차 사이에 찍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은 IT 쿠네카라 요즘 유명하죠. 쿠네카라랑 게임사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쿠네카라 보겠습니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 라인을 줄여서 쿠네카라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름은 잘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뭔가 뭐 리라쿠마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그래서 쿠팡 입사 10년 차에 1억, 또 10년 차에 1억, 카카오 입사 7년 차에 1억, 라인 입사 6년 차에 1억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이버는 입사 3년 차에 1억부터 10년 차까지 요 사이네요. 그래서 이제 IT 쿠네카라 1억 찍는 시기는 입사 3년 차부터 10년 차 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게임사 넥슨, NC소프트 정리해봤고요.
넥슨은 입사 9년 차에 1억, 그다음에 입사 11년 차에 1억 1천, NC 소프트는 입사 11년 차에 1억, 12년 차에 1억 2천입니다. 연봉이 게임사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IT 게임사 1억 찍는 시기는 입사 9년 차에서 11년 차 사이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은 사실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안 넣을까 하다가 빼려고 하다가 그냥 참고용으로 넣어봤습니다. 한전 KPS 한국전력공사 아닙니다. 한전 KPS 입사 15년 차 1억이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사 10에서 15년 차 1억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넣는데요. 한전 한국전력공사 입사 7년 차에 간부를 달면 1억을 찍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장 2년 차다. 그리고 교대 근무하면서 성과를 괜찮게 받는다. 이러면 30대 중반에 연봉 1억을 찍는 거를 자기가 봤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전력공사는 입사를 하면은 이제 간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5년이 지나고 입사 6년 차부터. 그러면 차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왜냐면 보면은 이제 관리자가 되고 전국 뺑뺑이 해야 되고 노조가 없고 이제 본사 노예가 된다. 이래서 이제 잘 안 보려고 하고 경쟁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직원 테크를 보통 그래서 직원 테크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계속 실무자로 이제 그냥 권역 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 안 하고 좋죠. 그 노조가 있으니까 어차피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후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뜻이 있다 이러면 사실 사기업 가는 게 아니라 공기업을 간 다음에 사기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면은 오히려 더 출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정말 좋은 회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행시 이런 거 제외하고 이제 취업을 한다 가정했을 때요. 이 부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뭐 한국전력공사 관련해서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차장이 어떻게 시험 보는지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잠깐 멈추고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1억 원 찍는 시기는 간부 기준으로 입사 7년 차에서 10년 차 사이에 찍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업입니다. LG 이노텍 입사 17년 차에 1억 1,400, KB 캐피탈 입사 10년 차에 1억, 포스코는 입사 18년 차 1억, 25년 차 1억. 그리고 SBS는 13년 차 1억이고 SK는 11년 차 1억이네요. 그리고 키엔스 코리아 여기도 연봉이 높더라고요. 입사 8, 9년 차 1억, 10년 차 1억, 11년 차에 9천에서 1억 사이다.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여기도. 현대백화점 입사 13년에서 14년 차 1억이다. 유한킴벌리 입사 5년 차 1억이고 유한킴벌리도 연봉이 높아요, 생각보다. 하이트 진로 이쪽도 연봉이 높습니다. 입사 12년 차에 1억. 예, 이쪽도 높더라고요. 주류업계가. 현대 커머셜 입사 8년 차에 1억이고요. 한국 3M 입사 20년 차에 1억. 여기는 좀 낮네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주요 대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짜잔. 주요 대기업별, 산업별 연봉 1억을 몇 년 차에 찍는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축이 이제 연봉 1억 도달 시점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만 도달하는 거고요. 20년이면 20년 뒤에 도달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기업입니다. 연봉이 높은 거죠. 연봉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이 Y축은 그냥 기업들 명을 쭉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연봉 1억을 빨리 도달하는 순서로 대충 이제 위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제 앞에서 했던 걸 정리해서 보면은 SK텔레콤은 입사 1년 차부터 4년 차 사이에 찍고요. 증권사 다음으로 높죠, 연봉이. 입사 2년 차부터 9년 차 사이고요. SK하이닉스 2년 차에서 4년 차 사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입사 3년 차에서 9년 차. 그다음에 쿠네카라 3년에서 10년, 보험사도 3년에서 10년. 그리고 전문직 회계사도 한 4, 5년이면 1억을 찍고요. 다음은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입사 5년 차에서 13년 차 사이에 이제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사도 그 다음으로 은행사가 6년에서 11년 사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가 7년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LG전자가 입사 8년에서 12년 사이에 1억 찍고요. 카드사와 삼성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8년에서 12년 그리고 IT 게임사 뭐 NC 소프트 뭐 이런 데 있죠. 넥슨 여기가 입사 9년에서 11년 사이에 이제 1억을 찍고 다음으로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입사 10년에서 13년 사이에 연봉 1억을 찍습니다. 제약사 여기도 연봉이 생각보다 높죠. 입사 10년에서 15년 사이 연봉 1억을 찍고요. LG U 플러스는 입사 13년 차
그리고 KT, 건설사 이런 데는 입사 20년 차가 되어야지만 연봉 1억을 찍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뭐 대기업 건설사 뭐 초봉이 나쁘지 않으니까 5천 되거든요. 4, 5천? 뭐 5천 정도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나쁘지 않네. 우리면 괜찮네.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쭉 하다 보면은 또 주변에 눈을 안 돌리다 보면 자기들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하는데 상승률이 완전히 똥망입니다. 똥망.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현실을 보면은 이게 다릅니다. 현실을 보면. 거의 뭐 부장 상승률이 낮으니까 부장이 되어야지만 1억이 넘으니까 이게 너무 낮은 거죠. 이게 타 산업에 비해서. 근데 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차, 15년 전,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로 거의 임금 동결이가 안 오르다가 나머지 산업들이 다 오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봉이 괜찮은 기업 기준은요. 10년 차, 입사 10년 차 과장급에 1억을 찍냐, 못 찍냐, 이겁니다. 10년 차 1억,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당되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10년 차 또는 뭐 10년 차 전후로 해가지고 과장급 때 1억을 찍으면 그래도 연봉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재테크만 열심히 하면 나는 괜찮다. 연봉은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시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봉만 본 거고요. 뭐 업무 강도나 근무지나 뭐 여러 가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요. 연봉 데이터 참고해서 구직이나 이직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관련된 정보를 댓글로 추가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